올까봐 매일 가슴 조이며 그대 그림자를 밟고 서 있었던 거죠. 어쩜 나란 사람만이 부족하더라도 나의 모든 걸 그대에게 다 주소. 고등학교 때 한 학년 선배가 방송실에 이름 없는 어떤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와서는 플레이어에 재생을 시켰다. 이거 진짜 재밌는 거라며. 방송실에 모여있던 우리들은 반신반의하며 그 테이프를 함께 봤다. 그 선배는 평소 이상한 질문을 나에게 하곤 했는데 자기의 손톱을 가리키며 땡땡아, 이 손톱을 깎아서 손톱이 땅에 떨어지면 그건 너야 아니야?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똥을 싸면 그 똥은 너야 아니야? 똥은 배설물이고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팔이 잘렸어. 그럼 이 팔은 너야 아니야?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철학적인 질문들을 고2가 고1에게 했더랬다. 그 괴짜 같은 질문을 하던 선배가 가져온 비디오는 다름 아닌 연극 작품을 촬영한 비디오입니다. 장진 감독의 택시 드리버이라는 작품이었다. 저학력자인 주인공이 자신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일찍이 세상은 공부보다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면허증을 따고 상경하여 택시 기사가 된다. 그 과정에서 헤어진 여자친구가 훗날 어떤 이유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채 살아가다 택시에 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 감정에서 벗어지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주인공은 자신의 학력에 대한 열등감 때문인지 자신의 직업을 영어로 표현하고자 했는데 하필이면 택시 드리버이라고 말하고 다녀 오히려 배움이 짧다는 것을 드러내고 만다. 이 작품에 나오는 인간 군상들을 보며 과연 학력이라는 게 어른이 된 소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니면 대부분은 별 관계없는 그저 그런 인생들의 연속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끔 했다. 이런 부분이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뭔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었다고 기억이 난다. 이것이 대략 기억하는 줄거리인데 사실은 줄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 택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품도 거의 없는 이 작품,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정말 하나같이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 무대 위 빈 공간, 존재하지도 않는 택시에 타서 기사는 손으로 기어를 넣는 척 그리고 좌회전, 우회전을 하면 그에 따라 반응하며 움직이는 연기자들의 합도 일품이었다. 구수한 사투리부터 역할에 대해 진심이 묻어나는 연기를 보며 그게 흐름에 흠뻑 빠져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주연을 맡은 권혜효라는 배우의 연기가 압권이었는데 타짜3라는 작품에 뜬금없이 권혜효 씨가 등장하게 된 건 아마도 이 영화의 감독이 된 그 이상한 질문을 하던 형이 그때의 기억이 남아 자신의 첫 상업 영화에 출연을 부탁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물론 타짜3는 수많은 호평을 받았고 그 이후 이 형은 어디로 잠적했는지 더 이상 영화계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나름 업계에서 성공한 장진 감독 역시 최근에는 이렇다 할 작품이 없다. 영화판이라는 게 감독들이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 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여자라는 영화와 그 OST는 장진 감독의 독특한 시선과
작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 평해본다. 특히 동치송으로 분한 정재영 배우가 이나영이 분한 한희연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전봇대를 붙잡았을 때 그 마음이 불꽃처럼 터지며 전선을 따라 먼 곳에 있는 여자 주인공에게 도달하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들에 등장하는 독백이나 해설 같은 내레이션이 마치 희곡의 시나리오를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건 아마 장진 감독만이 할 수 있는 유머러스한 독특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 문득 너의 생각에 가슴에 고이 접어놓은 노파심을 꺼내보며 네가 슬퍼하지 않는지, 혹시 외로워하지 않는지, 오늘도 별들에게 물어 내 마음을 달보니, 혹시 잠시라도 내가 힘에 겨워 쓰러지려 할 때 그때 내게로 와, 내가 너의 별이 될 테니. 대학교 때 주변 친구들에 비해 용돈이 매우 빠듯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는 절대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했다. 돈이 많아도 놀러 다니고 아르바이트를 해도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나 보다. 그러던 중 대학 내에서 교내 노래 경연대회가 열린다는 현수막을 보았고 상금을 준다는 공지도 확인을 하게 되었다. 어찌저찌 운 좋게도 본선에 올라갔고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이연이라는 곡이다. 본선 무대에서는 당연히 긴장도 되었지만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자가 새로 사귀게 된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하라고 했다. 참 오지랖.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잘 기억도 안 나지만 그 자리에는 당시 여자친구와 군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도 와 있었다고 한다. 나는 그저 용돈을 벌기 위해 나간 거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보니 전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에게는 절대 불러주지 말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미 헤어진 마당에 그게
그게 무슨 소용이야. 여튼 그날 밤 그 친구는 싸이월드에 나를 비난하는 글을 썼고 그걸 본 다른 친구가 내게 알려줬다. 하지만 사귈 때의 내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고 나의 그 시절들에 대한 아픔과 아쉬움과 그리고 애틋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도저히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나의 소중한 과거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망스러워졌다. 당연히 그날 이후 학교에서 마주쳐도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그 후 대학 동기 모임에도 자연스럽게 참석이 불편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 관계는 변할 기회가 없었지만 지금 이 노래를 듣는 내 감정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됐다. 그때를 기리기에는 세상 풍파에 너무 시달린 내 마음의 껍데기가 지나치게 단단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그와 나는 그저 이연이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 그대가 내겐 전부였었는데 제발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려나. 슬픈 마음도 이제